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바통 세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드름 총정 입문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리뉴얼된 상태로 가져왔고, 올해는 이 여드름 총정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보기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그 기초 화장품은 또 따로 모아놨어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여드름 총정리, 기초 화장품 총정리 이렇게 통합번호로. 그리고 여러분 이 총정리 문서 남녀 공용입니다. 남녀 공용. 제 채널에서 여자분들 비율이 30에서 35% 가까이 되거든요. 꽤 많죠? 근데 여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여자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면은 남성용 화장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녀 피부도 어쨌든 피부 타입별로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피부 타입별로 괜찮은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거라서 여자분들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녀 공용입니다. 바로 갈게요. 올해에는 어떤 게 리뉴얼 수정되고 삭제되고 추가됐는지, 기초템 총정리는 뭔지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템 총정리, 여드름 총정리 2023년 버전입니다. 공유는 편하게 해주시고 추천만 남겨주십시오.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템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템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작년에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았다, 한 번쯤 써보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들은 좀 다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화장실에서 진짜 실제로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어떤 화장품 쓰고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주의사항은 언제나 그렇듯이 완전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임상이나 수치가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약국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약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쓰세요. 작년에는 제가 약국템을 거의 추앙하다시피 좀 설명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남용 금지고 부작용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협찬이랑 유료 광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없습니다. 이런 총정리 문서 같은 경우에 광고가 껴버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 제품 다 내돈내산 단순 선물, 직접 써본 제품들만 있습니다. 일단은 꿀피부 만들어주는 기초 화장품 총정리, 이게 뉴라고 되어 있죠. 요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게 카테고리별 기초템 모음,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렌저, 스킨토너, 패드 미스트,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크림, 스파케어, 자외선 차단제, 단계별로 바르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클렌저 먼저 들어가 보면은 약산성 세안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데일리용 좀 순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약 알칼리성 세안제, 요게 이제 올해 새로 나왔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산성 세안제만 너무 쓰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기름져지거나 세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완전 극건성이 아닌 이상 약 알칼리성도 가끔 써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약산성 세안제 각질 제거용, 작년부터 다뤘던 거기 때문에 넣었고, 1차 세안제, 2중 세안용, 다들 아시죠? 클렌징 밤이나 뭐 클렌징 오일, 워터, 밀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쓰는 것들 추가했어요. 그리고 팩도 자주 하진 않지만 추가했습니다. 모공팩, 워시오프팩, 필링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킨 토너, 그리고 패드 미스트, 그러니까 약간 물 제형들이 있죠? 가벼운 것들 이거 다 추가했습니다. 각질 제거 패드, 수분 진정용 팩 패드, 스킨 토너, 미스트 쓰고 있는 것들 실제로 다 넣었고, 에센스 세럼 앰플 같은 경우에도 기능별로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분 진정 세럼, 진정 흔적 장벽 개선 세럼, 미백 모공 항산 안티에이징 탄력 세럼, 요런 거는 한 단계 나아간 기능적인 부분을 더 다룬 세럼이죠. 미백 모공 항산 안티에이징 탄력, 요거는 올해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너무 수분 진정으로만 이제 많이 다룬 감이 있어서 추가를 새로 했습니다. 로션 크림도 기능별로 나눴는데, 수분 크림, 그 중에서도 장벽 기능 있는 거 따로 모아놨고요. 진정 크림, 장벽 크림, 보너스로 이렇게 미백 모공 항산 안티에이징 탄력 크림도 한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스파케어 뭐 이런 거는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이거 선크림이죠. 실제로 괜찮았던 것들 위주로만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이에요. 정말 보기 편하시도록 제가 쓰고 있는 것만 따로 모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나머지는 이제 여드름 총정리 문서에 약국템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여드름 케어 총정리 문서에 있는 내용에 화장품만 모아가지고 기초 화장품 총정리로 따로 냅뒀습니다. 2023년 버전 여드름 케어 총정리 문서 들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이번에 리뉴얼된 사항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드름 짜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크게는 좁쌀, 블랙헤드 편이 따로 있고, 염증성이 있는 이런 여드름들이, 그리고 이제 압출하고 상처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익은 여드름이나 약간 고름 이런 거를 짜내는 방법과 그 후속 조치, 마지막으로 이제 흔적, 색소 침착 케어. 흉터라고 작년에 표현을 했는데 흔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흉터, 흔적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드름 짜기 전 좁쌀, 블랙헤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너무 편해졌죠?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읽기가 힘들긴 했어요. 제가 봐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인이나 해결법을 이렇게 토글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었다가 닫아볼 수 있게. 너무 편하지 않아요? 진짜 약간 이거 별거 아닌데 집중력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드름 짜기 전 좁쌀, 블랙헤드, 요것도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바꿨습니다. 크게 면포성 여드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둘 다 면포성 여드름이에요. 흔히들 면포성 여드름 하면 좁쌀 여드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랙헤드도 면포입니다. 그래서 개방성 면포가 블랙헤드고 폐쇄성 면포가 이제 화이트헤드다. 그래서 원인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작년에 있는 거에서 추가만 했습니다.
각질 제거 안 했을 때, 유수분 밸런스 빼줬을 때, 뭐 화장품 썼을 때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새로 추가된 거는 요 맨날 약산성 세안제 썼을 때 약한 세정력 있죠. 약한 세정력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자주 안 씻을 때, 특히 아침에 대충 물세안이나 고양이 세수만 할 때, 요거는 사실 악건성, 극건성이 아닌 이상 자기 전에 베개 뭐 이런 거에 있는 먼지라든지 노폐물이 쌓이는 것 때문에 아침에도 어느 정도 세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해결법부터 보시면은 새로 요번에 추가된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 개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세안하고 나가잖아요. 갔다 오면은 좁쌀 생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 기름종이랑 수분 미스트를 한번 무조건 같이 써보십시오. 옛날에는 기름종이가 필름형이 많아가지고 수분까지 쏙 빼먹어버리는, 기름만이 아니라 수분까지 다 빼먹어버려가지고 얼굴이 건조해지는 그런 기름종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지, 뭐 이런 소재 기름은 잡아주고 수분을 남기고 이런 게 많아요. 그치만 수부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종이 쓰면 약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분 미스트도 같이 쓰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분 미스트도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요거는 한번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크게 막 많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만, 각질 제거 할 때 약국템은 뭐가 좋은 이미지를 따로 써놨기 때문에 보시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에크린겔 요거 동아제약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에크논 크림 에크린겔 뭐 이런 식으로 신제품이라고 해서 구독자님이 제보해주고 바로 약국 달려가고 사서 써보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디페린겔 이런 거 구독자님들이 좀 추천해주시고 괜찮았던 것들도 이번에 추가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약국템에서 이제 각질 제거 기초템 큰 항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쓰고 있는 패드들이라든지 스킨 토너라든지 클렌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피부 수분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수분 진정 기초템 모음을 따로 제가 빼놨어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기초템 총정리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중요성도 보너스로 넣었으니까 꼭 보시고요.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총정리할 때는 얘기를 안 했다가 작년 가을 겨울 때부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넣어놨어요. 날씨가 풀리니까 수분크림 또 많이들 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고, 수분크림에도 장벽 기능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좋도록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여드름 모낭염, 그리고 몸드름이 추가됐어요. 요번에는 등드름 가드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인이랑 해결법 쭉 있고, 마지막에 몸드름 케어, 등드름 가드름 요것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원인은 뭐 똑같습니다. 해결법, 여기에 영양제도 제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진짜 시중에 정보가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저는 체감적으로 괜찮았던 영양제가 요거였다. 뭐 판토텐산, 밀크시슬, 감마리놀렌산, 막 뭐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 해가지고 길게 풀려면 또 풀 수 있죠. 진짜 딱 정리했을 때는 그냥 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여드름, 뾰루지, 화농성 여드름 케어,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약국템이나 기초템이나 요번에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진정 약국템에는 세비타비겔 요거 추가됐다는 거, 에크논 크림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티마겔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걸 앞에 각질 제거 파트로 그냥 빼버렸습니다. 요렇게만 정리를 했어요. 진짜 효과 있었던 것들만 이렇게. 진정 기초템 들어가 보셔도 아이템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쓰이는 단어도 훨씬 많이 추가됐어요.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성분들 위주로, 이거 화장품 성분에서 한 번쯤 봤다 싶은 것들은 제가 더 추가를 했고, 스킨토너, 클렌징폼, 에센스 세럼 앰플 요것도 싹 다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추가하고 삭제했어요. 요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기가 근데 조금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잖아요. 진정에 좋은 기초템 따로 있고 수분에 좋은 기초템 아까 또 따로 해. 그러니까 앞에다가 제가 카테고리별로 모아준 겁니다. 잘했죠? 쭉 한번 보세요. 앞에 진정용 스킨토너, 클렌징폼,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장벽 강화 크림, 각종 스팟 제품들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여드름과 트러블 표현의 차이점까지 여전히 다뤘습니다. 모낭염 케어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이미지 추가되고 항생제 연고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그대로고, 노바솜 크림을 작년에 제가 얘기를 조금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 관련해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일반 여드름 모낭염 구분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완전 해결법은 아니고 제 소신 발언입니다.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고, 피부과 도움을 마지막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도 벌써 총정리 문서 얘기하면서 됐고 그냥 여드름약 먹으면 끝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여드름약 먹으면은 그게 짱이기는 해요. 피지 조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나오는 원인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라서 당연히 여드름약 먹으면 낫죠. 그래서 약국템이 짱이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뭔가 이소트레티노인, 그러니까 먹는 여드름약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무조건 생깁니다. 나는 안 생기는데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몇 년 동안 장기 복용할 자신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건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평생 달고 사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드름이 심할 때 잠깐 그 단기적으로 여드름약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화장품이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바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은 단기적으로 쓰시는 거, 화장품은 평생 가는 그런 동반자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피부과에만 의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케어는 홈케어들이 좋아요. 그리고 해결법 다섯 번째는
몸드름 케어, 등드름 가드름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룰까 말까 작년에도 고민을 했는데 올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자 싶어서 이제 가져왔고, 트러블 안 나는 습관부터 이미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한 트러블이 지속됐을 때랑 아예 침착이 남아버렸을 때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개꿀팁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전자담배 피지 않게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뭐 뜬금없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궁금하면 문서 한번 꼭 보세요. 이거 몸드름 케어법은 되게 소신발언 많이 한 파트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드름 완화 기능성 바디워시랑 바디미스트 조합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효과 보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이 기능성 바디워시랑 바디미스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월 3일에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여름에 근데 특히 더 좋습니다.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 응급진정 바디미스트 마켓 예정입니다. 이 영상, 여드름 총정리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바로 마켓 하니까 마켓 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번에 진짜 거의 8, 9개월 가까이 공동개발 같이 한 프로젝트거든요. 브랜드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클린 뷰티 브랜드입니다. 이 총정리 문서에 나와 있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피부다 보니까 제가 등드름 가드름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준비해봤는데 제품 진짜 잘 나왔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압출 상처 단계. 이 단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압출을 해야 되는 거랑 안 해도 되는 거 조금 설명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고, 여드름을 기본적으로는 안 짜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짜도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압출하는 방법은 쇼츠, 이제 상처 케어 단계인데 이것도 정리를 제가 다 따로 했으니까 짠 직후 여드름 패치 붙이는 거, 기초 화장품, 짜고 나서 상처나 염증이 남아있을 때, 요거는 염증성 상처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항생 연고가 들어있는 마데카솔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이고, 아래 마지막으로 짜고 나서 상처나 염증이 거의 없을 때 요거는 이제 재생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항생 성분이 굳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염증성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텐 연고도 새로 추가됐어요. 요거 내용 꼭 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드름 흔적 색소 침착 케어 단계. 요게 진짜 너무 중요한 단계야. 요 단계 정리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흔적 흉터 케어 단계 약국템이랑 진정 흔적 기초템으로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했고, 약국템은 작년이랑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이미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보기가 쉬우시죠? 그리고 기초템, 화장품 중에서는 이렇게 흔적에 도움되는 거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자 다음은 색소 침착 단계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국템은 사실 별로 안 바뀌었는데 그 아래 200모공 안티에이징 탄력 화장품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결국 색소 침착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원인은 비슷하고, 색소 침착은 여러분 약국템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고기능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국템은 자극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국템은 치료 목적이잖아요. 치료. 그러니까 고함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소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함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대한 사용감이 일단 엄청 극도로 떨어지고,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조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자극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화농성 여드름에 에크논 크림 좋다고 제가 맨날 추천드리지만, 에크논 크림 쓰고 나서 오히려 민감해지고 오히려 더 따가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약국템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함량일수록 자극도 어느 정도 같이 동반된다는 걸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약국템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날을 돌아보고 있어요. 기초 화장품을 기본으로 가시되 약국템을 뭔가 중간중간에 확 낫게 해주는 수단으로만 가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색소 침착에 좋은 약국템도 정리를 했어요. 멜라논 크림이랑 멜라토닌 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둘 다 히드로퀴논이 주성분이라서 자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요 단계까지 안 오는 걸 추천드리고, 쓸 때 정말 소량만 사용하시고 밤에만 사용하세요.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가급적이면. 차라리 쓰실 거면은 아까 약국템에서 말씀드렸던 노스카나겔이나 스카돈 클리어겔이랑 스카돈 울트라랑 더마틱스겔,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가 각각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택 하나, 여기에서 택 하나 이렇게 같이 병행 사용하시는 게 흔적이나 색소 침착을 되게 빨리 옅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요 실리콘겔 사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얘네는 자극이 없어요. 사용감은 좀 떨어지지만. 위에 자외선 차단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초템 총정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2023년 버전으로 새로 리뉴얼하는 거니까 꼭 보세요. 제가 요즘 쓰는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여름용 선크림도 제가 마켓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진짜 괜찮은 유기자차, 데일리로 좀 쓸 수 있는 순한 유기자차 선크림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백, 모공, 안티에이징, 탄력 화장품, 비타민 C, B, A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타민 화장품을 잘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색소 침착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기미나 잡티 이런 거를 비타민 C 화장품 바르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정리한 거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수분 진정 기능의 기본 컨디션을 챙겨주는 거면 미백, 항산화, 항노화, 주름 개선, 모공, 안티에이징 결국엔 다 비슷한
비슷한 기능이에요. 뭐 이거는 모공에 좋고 이거는 미백에 좋고 이거는 탄력에 좋아요. 이렇게 꼭 나누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어리게 만든다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묶음으로 제가 했고요. 대신에 카테고리별로 나누긴 해야 되니까 비타민 C랑 비타민 B3, 비타민 A 화장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진짜 내용 너무 개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느라고 마지막에 엄청 오래 걸렸어요. 순서 C, B, A 순으로 바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 번에 바르면 자극된다 그러는데 저는 계속 바르다 버릇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제가 자주 챙겨보는 약사님 유튜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C, B, A를 한 번에 바르시더라고요. 고기능성이 제 피부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C, B 이렇게 두 개만 쓰셔도 되고 B, A 이렇게 두 개만 쓰셔도 됩니다. C, A로는 쓰시면 안 돼요. 자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처럼 좀 익숙해졌다 하면 C, A, 뭐 C, B, A 상관없긴 합니다. 요거는 꼭 보세요. 꼭 비타민 A 관련된 설명이 조금 길어요. 애초에 레티노이드 계열 자체가 좀 고기능성 성분이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12월에 겨울마켓으로 가져왔던 코스알엑스 있잖아요. 그 코스알엑스 레티놀 관련된 내용도 여기 이렇게 빨꼼 하고 숨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레티놀이 요 단계 정도로 좋은 거구나. 더 나아가면 이런 성분들도 있구나. 얘는 존나 아프구나. 얘는 약국템이어서 존나 자극적이구나.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도 입문자용, 중급자용, 고급자용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번에 리뉴얼은 최대한 깔끔하게 보기 쉽게 초점을 맞춰서 화장품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뭘 써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말 제가 지금 화장실과 화장품대에 있는 그런 화장품들만 위주로 갖고 온 겁니다. 약국템은 꼭 한번 참고는 하시고요. 보조적으로 약국템을 병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적당히 자기한테 잘 맞는 기초 화장품을 쓸 때가 제일 비로소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나눴으니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할게요. 수정 추가를 계속 할게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다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이번 내용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유익했다. 구독은 안 해주셔도 괜찮고 댓글까지만 써주세요. 댓글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저희의 소통처니까 좋아요와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